이 사이트는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단계별로 따라하며 만들어 볼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일반 쇼핑몰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여기 제품을 클릭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같은 외부 쇼핑몰에 제품을 홍보하는 컨텐츠로 방문자가 이 컨텐츠를 통해 쿠팡으로 방문한 뒤 구매까지 이어지면 수수료를 얻는 제휴 마케팅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제휴 프로그램은 쿠팡 외에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아이허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공되고 있어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트를 운영할 때 핵심은 얼마나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이트로 유입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사이트를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영상을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영상 아래 이메일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가이드벤에서 제공하는 가이드 페이지로 방문했습니다. 이 페이지 주소는 영상 아래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기 나온 영상은 지금 보시는 영상과 동일하며 영상을 시청하며 아래 단계별 가이드를 함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완료한 단계는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고 각 단계마다 새로 업데이트되는 내용 혹은 링크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여기서 함께 제작할 쇼핑몰 사이트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해외 예제 사이트들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참고하기를 통해 참고할 만한 더 좋은 예제 사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할 예정이고 첫 번째 예제 사이트를 클릭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다양한 음식 레시피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제공하는 음식 레시피 컨텐츠를 클릭해보면 고품질 이미지와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메뉴 구성과 컨텐츠의 방향성을 보면 단순히 다양한 레시피를 찾는 사람들이 아닌 비건, 글루텐 프리 등과 같은 건강한 식단을 찾는 특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관심사를 지닌 사람들을 타겟해서 효과적으로 방문자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도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상단의 메뉴 중 샵을 클릭해보면 쇼핑몰 스타일로 다양한 요리 관련 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와플 메이커 제품을 클릭해보면 아마존 사이트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품을 구매하면 사이트 운영자는 판매 금액 중 일정 %를 커미션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돈 버는 쇼핑몰의 핵심 개념이고 전체적인 흐름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주제는 예제로 음식 레시피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개설합니다. 두 번째는 쇼핑몰 템플릿을 제공하는 테마를 사이트에 적용하고 편집을 통해 자신만의 쇼핑몰 사이트를 완성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가 발생했을 때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음식 레시피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휴 사이트를 선별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쿠팡, 테무,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홍보할 제품을 선별해서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이트에 블로그를 추가해서 음식 레시피와 관련된 다양한 고품질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문자의 관심사에 맞춘 인기 있는 제품 선정이 중요합니다. 레시피를 찾는 사람들은 직접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요리 도구나 주방용품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센스 있고 실용적인 제품을 잘 선별해서 제공한다면 구매로 이어질 확률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지속적인 고품질 블로그 컨텐츠를 발행하는 등 꾸준히 방문자를 끌어들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정 제품에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을 타겟해서 블로그, SNS, 유튜브,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결국 사이트에 사람들이 찾아와야 판매와 수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는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테무와 같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계정을 보유한 플랫폼들을 활용하면 새로운 가입 없이도 구매 전환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쇼핑몰 만들기에 대한 전체 흐름과 핵심을 이해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도메인 주소 아이디어를 얻고 등록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얻기 위해 챗GPT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프롬프트를 복사한 뒤 여기 부분에 본인이 생각한 사이트 주제로 변경하고 챗GPT를 통해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챗GPT로 이동하겠습니다. 챗GPT는 무료 버전을 사용하고 이곳에 복사한 프롬프트를 붙여넣으세요. 여기 블로그 주제 부분을 변경하면 되고 저는 예제로 남자 패션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버튼을 통해 요청하세요.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메인 주소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 도메인 주소를 정했다면 다시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이곳에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하기를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등록 가능하다는 알림이 나오면 체크리스트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이전에 확인한 도메인 주소와 호스팅을 등록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호스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여러 파일로 구성됩니다. 홈페이지를 인터넷을 통해 방문할 수 있게 만들려면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파일들이 항상 작동되고 있는 웹서버라는 공간에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웹서버의 일부 공간을 호스팅 업체로부터 사용하기 위해 빌리는 것을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사이트에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용할 호스팅 업체는 케미클라우드입니다. 케미클라우드와 같은 해외 공유 호스팅 업체는 비용 대비 풍부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항상 한국 서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7월경에 드디어 한국 서버를 오픈하면서 한국 사용자들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워드프레스 메뉴에서 워드프레스 호스팅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제공하는 플랜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계약 주기는 3년, 1년, 그리고 매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주기를 길게 할수록 매월 더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고 첫 계약이 끝나고 나면 원래 가격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길게 할수록 할인이 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참고로 계약이 갱신되기 3, 4개월 전에 미리 갱신을 진행하는 목적으로 문의를 한다면 원래 가격보다는 할인된 갱신 가격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환불 가능한 기간은 45일로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아래 선택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 플랜은 스타터부터 프로, 그리고 터보로 제공됩니다. 쉽게 이해하면 플랜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매월 더 많은 사이트 방문자를 수용하며 사이트를 좀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타터 플랜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한 개만 개설할 수 있고 프로와 터보 플랜은 무제한으로 사이트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년 계약으로 플랜을 선택하면 첫 1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주소가 포함됩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자유롭게 플랜을 선택하시고 이 영상에서는 1년 계약 주기를 통해 워드프레스 프로 플랜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확인했던 등록 가능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한 뒤 체크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 이용 가능하다는 알림을 확인하면 오른편에 Add to Cart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래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먼저 이곳에서 결제 주기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1년을 기준으로 진행하기 위해 12개월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버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버 위치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사이트 방문자가 거주하는 곳과 가까워야 합니다. 한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다면 서울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추가 옵션은 별도로 추가하지 않고 다음으로 진행하기 위해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옵션은 등록하게 될 도메인 주소에 프라이버시 및 보호 옵션을 추가할지 여부입니다. 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도메인 주소를 통해 내 연락처 정보와 같은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 연락처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원하고 1년에 4불 정도 지불하는 것이 괜찮다면 이 옵션을 체크 후 Continue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호스팅 비용과 도메인 주소 등록 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편에서 총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청구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곳에 본인의 영문 이름과 영문 성을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와 모바일 번호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영문 주소를 입력하면 되고 쉽게 확인하려면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하세요. 이곳에 본인의 주소를 찾아서 영문 주소를 확인하면 되고 저는 예제로 이 주소를 활용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원하는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되 비밀번호는 대소문자 특수기호 등을 함께 활용해서 복잡하게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활용할 질문과 답변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마지막으로 결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세요. 이곳에 크레딧 카드 번호와 만료 날짜, 그리고 CVV 혹은 CVC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한 뒤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이용 약관을 확인 후 동의하면 체크하고 체크아웃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진행 후 이 화면이 나오면 계정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Continue to Client 버튼을 클릭하세요. 케미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 스타트 투어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시고 여기서는 스킵 투어를 클릭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케미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액티브 서비스를 통해 선택했던 워드프레스 플랜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액티브 도메인을 클릭하면 함께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나 질문이 생기면 오른쪽 하단의 라이브 채팅 아이콘을 통해 라이브 채팅으로 문의하거나 오픈 티켓을 클릭한 뒤 오픈 티켓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관련 카테고리를 선택한 뒤 메시지를 작성해서 문의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록한 도메인 주소에 대해 등록한 이메일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메일 확인을 일정 기간 내에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도메인 주소로 접속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방문한 뒤 이와 같은 이메일 제목으로 온 메일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래 나오는 링크를 클릭해서 이메일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메인 주소 및 호스팅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등록한 도메인 주소 관련 기본 설정을 살펴보고 워드프레스 설치를 진행해서 기본 사이트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럼 호스팅 대시보드로 이동하세요. 왼쪽 메뉴 중 대시보드를 클릭하세요. 현재 사용하는 서비스에서 액션 아래 로그인 투 cPanel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cPanel이란 복잡한 서버 관리와 웹사이트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관리 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cPanel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국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Preference 섹션을 찾은 뒤 Change Language를 클릭하세요. 언어 옵션을 클릭한 뒤 한국어를 선택하세요. 저장하기 위해 Change 버튼을 클릭하세요. 한국어로 변경되었다면 이번에는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에 HTTPS로 보안 접속이 가능하도록 SSL 인증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툴을 클릭하세요. 도구 중 보안 섹션을 찾은 뒤 SSL TLS를 클릭하세요. 확인해보면 현재 등록한 도메인 주소에 AutoSSL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안 인증서는 기본적으로 3개월 주기로 만료가 되는데 여기서 제공하는 AutoSSL을 통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용되지 않은 도메인 주소가 있다면 여기서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체크한 뒤 Run AutoSSL 버튼을 클릭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SSL 인증서가 적용되지 않으면 보안 문제는 물론 HTTPS 접속이 불가능하여 사이트 방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이트를 방문할 때 무조건 HTTPS로만 방문할 수 있도록 도메인이 리다이렉트 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툴을 클릭하세요.
도메인 섹션에서 도메인을 클릭하세요. 도메인 옵션 중 Force HTTPS Redirect를 클릭해서 활성화하세요. 여기까지 도메인 관련 기본 설정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제 워드프레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중 워드프레스 매니지먼트를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 경로는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 웹사이트 제목은 사이트 이름으로 예제로 빈 데모로 입력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언어는 본인이 편한 언어로 설정하되 한국어가 편하다면 한국어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버전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워드프레스 관리자 계정 정보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할 때 필요한 로그인 정보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이름과 비밀번호 그리고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아래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가 완료되면 플러그인 설치를 제한하는 창이 나오고 괜찮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닫아주세요. 설치된 워드프레스를 확인하기 위해 열기를 클릭해서 사이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했던 도메인 주소에 이렇게 워드프레스 기본 사이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도메인 주소에 HTTPS 접속도 문제없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완료된 사항이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는 완성한 기본 사이트를 쇼핑몰 사이트로 빠르게 편집하기 위해 쇼핑몰 디자인에 특화된 테마와 템플릿을 빠르게 설치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설치를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해야 하고 먼저 사이트로 돌아가세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하기 위해 주소창에서 주소 끝에 /wp 어드민을 입력해서 방문하세요. 관리자 페이지에 방문하기 위한 로그인 창이 나오면 이전에 워드프레스 설치 시 입력했던 관리자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통해 로그인하세요.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방문했습니다. 기본 설정을 위해 설정에서 고유 주소를 클릭하세요. 고유 주소 구조를 글 이름으로 선택한 뒤 아래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 구조가 키워드를 포함할 수 있는 URL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SEO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제 테마를 설치하기 위해 모양에서 테마를 클릭하세요. 테마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검색창에 아스트라를 검색하세요. 이 테마에서 아래 나오는 설치 버튼을 클릭한 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테마를 바로 적용하기 위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테마가 적용되었다면 테마에서 제공하는 쇼핑몰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 메뉴 중 아스트라를 클릭하세요. 상단에 스타터 템플릿을 클릭하세요. 스타터 템플릿 받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클래식 스타터 템플릿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 빌더로는 엘리멘터를 클릭하세요.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확인할 수 있고 프리미엄 태그가 붙지 않은 템플릿은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템플릿을 확인하기 위해 이커머스 옵션을 클릭하세요. 저는 예제로 여기 나온 브랜드 스토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계속 버튼을 클릭하세요. 현재 추가적인 별도 기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 단계 건너뛰기를 클릭하세요. 여기 본인의 이름과 이메일을 작성하세요. 아래 선택 옵션으로는 초보자 및 나 자신을 위한 사이트를 제작한다고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공유는 비활성화하고 아래 옵션에 체크한 뒤 버튼을 클릭해서 템플릿 적용을 진행하겠습니다.
템플릿 설치가 완료되면 대시보드 방문을 클릭하세요.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쇼핑몰 템플릿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이 영상을 통해 만들 쇼핑몰 사이트는 실제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제휴 마케팅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카트, 배송, 결제와 같은 일들이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한 기능들을 비활성화하기 위해 관리자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플러그인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카트 플로우, 베리에이션스 와치, 우커머스 카트 어반던먼트 리커버리와 우페이먼트 플러그인은 선택 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쇼핑몰 테마는 이미지와 기능 때문에 일반 홈페이지보다 무거워서 필요없는 기능은 최대한 비활성화하며 최적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사이트 최적화를 위해 캐시 플러그인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미 라이트 스피드 캐시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다면 넘어가고 없다면 플러그인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플러그인 검색에 라이트 스피드 캐시를 검색하세요. 검색 결과로 나온 플러그인에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까지 완료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쇼핑몰 템플릿을 편집해 볼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본 설정과 헤더 및 후터에 관해 편집할 예정이고 편집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모양에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세요. 글로벌을 클릭하세요. 글로벌은 사이트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 요소를 이해할 수 있고 현재 글자, 색상, 컨테이너, 버튼 요소를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먼저 글자를 클릭하세요. 현재 여기 기본적으로 적용된 글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글꼴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이트 최적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원한다면 본문 글꼴 옵션을 클릭한 뒤 글꼴 패밀리 옵션에서 가장 상단으로 올라가서 상속 옵션을 선택하세요. 별도로 지정한 글꼴 스타일이 없고 상속 옵션을 선택한 경우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본 글꼴이 사용되고 이는 방문자가 별도로 다운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 최적화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본문은 기본 텍스트를 의미하며 글꼴 크기는 15픽셀로 변경하고 폰트 무게는 500으로 약간 진하게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헤딩 폰트도 동일하게 상속 옵션으로 변경하세요. 아래 제목 글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H1부터 H6까지 확인할 수 있고 H1은 가장 크고 중요한 제목이고 H2는 부제목, H3는 소제목과 같은 역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H1 글꼴을 클릭한 뒤 크기는 48픽셀, 굵기는 8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H1 글꼴이 사용된 이 제목이 변경되었고 참고로 스타일과 관련해서 정해진 정답은 없기 때문에 가독성만 잘 고려해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H2 글꼴과 H3 글꼴까지 편집해 보겠습니다. 편집한 사항을 저장하려면 상단의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뒤로 나간 뒤 이번에는 색상을 클릭하세요. 색상을 지정하는 방식에 대해 알려드리면 우선 여기 글로벌 팔레트가 있고 색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팔레트의 역할은 이 사이트에서 주로 사용할 색상을 미리 지정한 뒤 지정한 색상 내에서만 사용함으로써 사이트 전체의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해서 전문적인 느낌을 주기 위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색상 편집은 단순히 클릭해서 자유롭게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마 색상을 살펴보면 악센트, 링크, 헤딩, 본문 텍스트 요소 등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색상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색상을 보면 지구 아이콘 표시가 있는 것은 글로벌 색상을 통해 지정된 것이고 아이콘이 없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정한 색상입니다. 예제로 악센트 색상을 클릭해보면 상단에 나온 글로벌 색상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색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글로벌 색상에서 변경 후 각 요소에서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초보자인 관점에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 알려드리면 페이지를 제작 및 편집할 때 개별적으로 색상을 지정한 경우에는 여기서 지정한 색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색상을 변경했지만 페이지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해당 페이지에서 색상을 별도로 지정했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뒤로 나간 뒤 버튼을 클릭하세요. 버튼 또한 여기 색상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통해 해당 페이지에서 색상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에 적용되는 텍스트를 편집하기 위해 클릭 후 글꼴 패밀리는 상석으로 변경하고 크기는 16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편집을 완료했고 이번에는 여기 나온 헤더 부분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페이지에 나온 헤더는 투명 헤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투명 헤더란 헤더 배경이 투명하고 주로 히어로 이미지와 같은 요소 위에 헤더가 겹치도록 설정하기 원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헤더를 이미지와 분리하고자 한다면 투명 헤더를 비활성화하면 되고 이 영상에서는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한 사항을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고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오른쪽 상단에 아스트라 아이콘을 클릭하고 아래 고급 설정을 클릭하세요. 투명 헤더 옵션이 나오고 비활성화됨을 선택하세요. 창을 닫고 저장하기 위해 오른쪽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각 페이지마다 투명 헤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헤더 편집을 계속하기 위해 모양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투명 헤더를 비활성화해서 헤더와 히어로 이미지가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고 부분을 편집하기 위해 헤더를 클릭하세요. 사이트 제목 및 로고를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로고 편집이 가능하고 로고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우선 사이트 제목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제목으로 표시하려면 기존의 로고를 먼저 제거하세요. 여기서 사이트 제목을 편집할 수 있고 로고로 나오게 하기 위해 사이트 제목 가시성에 나온 기기 아이콘을 모두 활성화하세요. 사이트 제목이 나오지 않으면 페이지 세로 고침이 필요한데 이를 대신하기 위해 인라인 로고 옵션을 활성화했다가 다시 비활성화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제목이 로고로 반영되었습니다. 준비한 로고가 있는 경우 사이트 제목 가시성을 다시 모두 비활성화하세요. 로고 선택을 클릭하세요. 이곳에 로고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추가할 수 있고 준비한 예제 로고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티나 기기에 다른 로고 옵션을 비활성화하세요. 이렇게 업로드한 로고가 반영되었고 로고 폭은 18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로고 색상을 보면 실제로 업로드한 이미지와 다르게 전체 색상이 검은색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로고 색상이 적용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하단에 클리어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하세요. 성공적으로 로고가 적용되었고 이번에는 사이트 아이콘을 적용하기 위해 다시 제너럴 탭을 클릭하세요. 하단에 사이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여기 사이트 아이콘 선택을 클릭한 뒤 준비한 아이콘을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헤더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뒤로 나간 뒤 헤더를 클릭하세요. 먼저 헤더 폭을 전체 너비에서 컨텐츠 너비로 변경하기 위해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폭 옵션 중 컨텐츠 폭을 클릭하세요. 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편집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에 공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한 후 페이지 세로 고침을 시도하세요. 헤더 폭이 줄어들었고 다시 헤더 메뉴를 클릭하세요. 이 영상에서 제작한 쇼핑몰 사이트는 사이트 내에서 실제 제품 구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와 계정 요소가 필요 없습니다. 제거하기 위해 하단의 헤더 편집 창에서 X 아이콘을 클릭해서 제거하겠습니다.
현재 편집창에 나온 것과 같이 메뉴가 주메뉴와 보조메뉴로 나눠져 있습니다. 레이아웃 배치를 주메뉴를 보조메뉴 쪽으로 옮기고 보조메뉴는 주메뉴 상단에 배치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배치가 있다면 자유롭게 배치해서 자신만의 헤더로 꾸며도 되겠습니다. 상단에 배치된 헤더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하단의 편집창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원하면 높이를 변경할 수도 있고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배경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 클릭한 뒤 글로벌 색상 중 연한 회색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반 헤더 편집을 완료했고 투명 헤더를 사용하는 경우에 편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바웃 메뉴를 클릭하세요. 소개 페이지에 투명 헤더가 적용되어 있고 투명 헤더를 편집하기 위해 뒤로 나간 뒤 헤더에서 투명 헤더를 클릭하세요. 여기 나온 다른 투명 로고 옵션을 통해 투명 헤더에는 별도의 로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레티나 기기의 다른 로고 옵션은 비활성화하고 기존에 적용된 로고를 변경하기 위해 이미지 변경 버튼을 클릭하세요. 미리 준비한 흰색 로고를 적용하겠습니다. 로고 폭은 18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현재 로고 색상이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로고 색상을 클릭하고 하단에 클리어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로 고침을 해야 색상이 제거될 것으로 보이고 창을 닫아주세요. 아래 보면 헤더에 속한 모든 요소에 대한 색상을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이는 투명 헤더에서 잘 나오도록 자유롭게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편집한 사항을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버전에서 나오는 헤더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클릭해서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편집창은 뒤로 나가주세요. 왼쪽 하단에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불필요한 장바구니부터 제거하기 위해 아래 편집창에서 장바구니 요소를 제거하세요. 오프 캔버스 창을 보면 계정 요소가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메뉴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계정 요소가 나오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오프 캔버스 창에서 계정을 제거하세요. 모바일 헤더 높이를 변경하기 위해 헤더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헤더 높이를 6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모바일 메뉴 아이콘도 편집하려면 아래 편집창에서 토글 버튼을 클릭하세요. 아이콘 옵션을 통해 다른 형태로 변경할 수도 있고 버튼 스타일을 통해 다른 스타일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버튼의 아이콘 및 배경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아래 아이콘 크기를 줄이기 위해 18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버전 헤더도 편집을 완료했습니다.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데스크톱 버전으로 변경하세요. 뒤로 2번 나가주세요. 완료했다면 가이드 페이지로 돌아가세요. 완료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제품과 관련된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사이트 메뉴 중 에브리띵을 클릭하세요.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부터 편집하기 위해 왼편에 우커머스 메뉴를 클릭 후 제품 카탈로그를 클릭하세요. 현재 컨테이너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 전체 너빌 레이아웃을 원한다면 전체 폭 옵션을 클릭하세요.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아래 사이드바 레이아웃이 나오고 기본 옵션으로 설정되어 있고 왼쪽으로 배치됩니다. 만약 사이드바를 없애고 싶다면 사이드바 없음 옵션을 선택하면 되고 오른편으로 배치하고 싶다면 여기 우측 사이드바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간 뒤 사용자 정의 폭을 1200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전체 폭이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나온 상품 구조도 편집하기 위해 편집창에서 상점 카드 구조를 확인하세요. 여기 나온 구조대로 현재 배치가 되어 있고 평가 요소를 숨기고 싶다면 단순히 눈 아이콘을 클릭해서 숨기세요.
카테고리 요소는 타이틀 위로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배치하겠습니다. 상품 정보 정렬을 변경하려면 상단으로 올라가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컨텐츠 정렬 옵션이 나오고 가운데로 배치하겠습니다.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 편집을 완료했고 예제로 제품 하나를 클릭하세요. 제품 페이지 편집을 위해 뒤로 나간 뒤 단일 상품을 클릭하세요. 단일 상품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옵션 또한 이전과 동일하고 아래 내려가서 단일 제품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컨텐츠 상단을 살펴보면 현재 이동 경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아래 카테고리는 숨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메타 정보 또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단일 제품 구조를 통해 비활성화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요소만 나오도록 편집하면 되고 현재 가격 오른편에 나온 배송 텍스트가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 제휴 상품으로 등록한다면 입력한 가격과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쿠팡에서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가격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숨기거나 제품을 꾸준히 확인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때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게 신뢰도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송 텍스트 대신에 예제로 변경한다면 실시간 가격은 쿠팡에서 확인하세요 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편집한 사항을 저장하려면 상단의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에브리띵 메뉴를 클릭해서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로 이동하고 메인 편집 창으로 돌아가세요. 완료 후 가이드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제품 카탈로그 페이지에서 확인했던 사이드바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사이드바를 편집하기 위해 기본으로 제공하는 위젯은 편집하는 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관련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메뉴 중 위젯을 클릭하세요. 우커머스 사이드바를 클릭하세요. 여기 기존에 추가된 위젯들을 확인할 수 있고 우선 모두 삭제하세요. 삭제를 완료했다면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한 뒤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플러그인에서 플러그인 추가를 클릭하세요. 플러그인 검색창에 Filter Everything을 검색하세요. 결과로 나온 플러그인에 지금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로 추가된 필터 메뉴에서 Add New를 클릭하세요. 제목은 우커머스 사이드바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필터 타입은 옵션 중 상품으로 변경하세요. Add 필터 버튼을 클릭하세요. 가장 먼저 카테고리별로 제품을 필터링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하기 위해 필터 바이 옵션은 상품 카테고리로 선택하세요. 필터 타이틀은 제품 카테고리라고 입력하겠습니다. Variable Name for URL 옵션은 필터링 시 URL 주소에 어떻게 표현될지 설정하는 부분으로 Product Cat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젯을 어떻게 보여줄지 옵션에서 체크박스는 한 번에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라디오 버튼을 선택하세요. 참고로 상품에 카테고리를 설정하지 않았을 때 미분류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미분류 카테고리를 필터 옵션에 나오지 않길 원한다면 More 옵션을 클릭하세요. Include Exclude Term 옵션을 클릭하고 미분류를 선택하고 오른편에 제외하겠다는 Exclude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여기까지 카테고리 필터 위젯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위젯은 가격 범위 설정이 가능한 위젯을 추가하기 위해 Add Filter 버튼을 클릭하세요. 필터 바이 옵션 중 커스텀 필드 뉴머릭 옵션을 선택하세요.
숫자 데이터를 가진 커스텀 필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옵션을 필터링할 것인지 설정하기 위해 여기 메타 키 부분을 입력해야 합니다. 메타 키 옵션을 확인하려면 상단에서 오른쪽 사이드바를 보면 나오는 유즈 메타 키 부분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옵션을 확인할 수 있고 제품 가격 필터링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프라이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필터 타이틀은 가격 범위로 입력하겠습니다. 베리어블 네임은 프라이스 렌지로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검색 위젯도 추가하기 위해 하단으로 내려가서 서치 필드 옵션을 클릭해서 활성화하세요. 서치 필드 제목은 지우고 플레이스홀더 부분은 제품 검색하기로 입력하겠습니다. 완료 후 상단으로 올라가세요. 오픈되어 있는 위젯 창들을 모두 닫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젯 순서를 변경할 수 있고 제품 검색 위젯을 가장 위로 배치하겠습니다. 편집을 완료했다면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추가한 사이드바 위젯을 적용하기 위해 모양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메뉴에서 Everything 메뉴를 클릭하세요. 왼편에서 위젯을 클릭하세요. 우커머스 사이드바를 클릭하세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모두 찾아보기를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옵션 중 Filter Everything 필터 옵션을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이전에 추가한 대로 제품 검색, 카테고리, 그리고 가격 필터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천 상품 위젯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레거시 위젯 요소를 검색한 뒤 결과로 나오면 클릭해서 추가하세요. 옵션 중 상품 목록을 클릭하세요. 제목은 추천 상품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상품 개수는 5개로 유지하고 보기 옵션에서는 추천 상품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천 상품은 운영자가 원하는 상품 기준으로 선택해서 보여줄 수 있고 할인 상품은 할인이 적용된 상품 기준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 옵션은 필요시 참고하면 되겠고 현재 배치된 사이드바 위젯들을 살펴보면 각 위젯 위아래 간격과 타이틀 폰트 스타일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CSS 코드가 필요하고 준비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가이드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곳에 준비한 CSS 코드를 복사하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세요. 다시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뒤로 2번 나간 뒤 추가 CSS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복사했던 CSS 코드를 붙여넣기 하세요. 결과적으로 위젯 타이틀과 간격에 깔끔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여기 추천 상품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해 지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상품을 클릭하세요. 여기 보면 제품 오른편에 별 아이콘이 나옵니다. 별 아이콘을 클릭해서 활성화하면 해당 제품은 추천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제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쇼핑몰 사이트의 메인 홈페이지를 편집해 볼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사용하는 편집 플러그인은 워드프레스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엘리멘터 플러그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빠르게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편집할 것이고 엘리멘터를 통해 편집하는 자세한 방법을 원하면 채널 영상 중에서 홈페이지 만들기 13단계, 홈페이지 제작 속도 2배 높이는 실전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면 엘리멘터 사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편집을 진행하기 위해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페이지를 클릭하세요.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엘리멘토르 편집 버튼을 클릭하세요.
편집을 하기 전에 초보자인 입장에서 편집 속도를 2배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념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멘터에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컨텐츠의 정렬, 간격, 그리고 배치 방향까지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편집하거나 새로 제작할 때 컨테이너만 제대로 사용할 줄 알면 편집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제가 이해한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전체 배경을 담당하는 섹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는 컨텐츠 전체를 감싸며 필요시 너비를 제한하고 정렬하는 래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래퍼 안에는 요소들이 세로로만 배치되는 경우 추가적인 컨테이너 없이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래퍼 컨테이너 안에서 어떤 요소는 세로로 배치되고 어떤 요소는 가로로 배치되어야 한다면 가로로 배치되는 요소들을 따로 감싸는 일반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페이지를 편집하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단에 나온 히어로 배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체 배경을 담당하는 섹션 컨테이너가 있고 컨텐츠 너비를 제한하고 감싸는 래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세로로 배치된 텍스트 요소들이 있고 아래 버튼 2개를 감싸고 있는 컨테이너와 함께 버튼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배치될 때 요소들을 감싸는 컨테이너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컨테이너 옵션 중 방향 옵션을 통해 보시는 것과 같이 배치 방향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컨테이너를 기반한 구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여기 구조창을 통해 각 요소들을 클릭해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고 저는 구조창을 닫고 편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섹션 컨테이너를 편집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레이아웃 탭을 통해 여기 컨테이너 안에 속한 컨텐츠 너비를 지정할 수 있고 현재는 기본 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체 너비로 변경하고 싶다면 옵션 중 전체 넓이를 선택 시 이렇게 전체 너비로 변경됩니다.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현재 배경 이미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스타일 탭을 클릭하세요. 배경 섹션 아래 적용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배경과 관련된 편집이 가능합니다.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기 전에 이미지 사이트에 방문하기 위해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여기 참고할 만한 이미지 사이트 링크가 있고 클릭해서 방문하겠습니다. 예제로 스타일을 검색한 후 이미지를 찾아서 다운받겠습니다. 참고로 사이즈는 1920 해상도를 선택해서 다운받을 것이고 너무 해상도가 높으면 사이트 최적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시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참고 링크 중에서 이미지 최적화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곳에 다운받았던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이미지를 최적화한 뒤 다시 다운받으세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이트에 사용되는 어떤 이미지든 최적화를 통해 사이트를 최대한 줄인 뒤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이트에 사용되는 이미지 크기는 사이트가 느려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를 포함한 모든 이미지는 최적화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배경 이미지를 편집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이곳에 변경할 배경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선택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면 위치 옵션에서 자유롭게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크롤을 내려보면 배경 이미지는 고정된 상태로 화면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정 옵션이 적용된 곳으로 만약 함께 움직이길 원한다면 고정 여부 옵션에서 기본을 선택하세요. 배경 오버레이를 클릭하세요. 배경 오버레이는 배경 이미지 위에 색상을 입혀서 텍스트나 버튼 같은 요소들이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메인 색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배경 유형 중 클래식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색상에서 글로벌 아이콘을 클릭하고 테마 메인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금 내리기 위해 0.4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격을 수정하기 위해 탭 중에서 고급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은 여백과 패딩입니다. 여백은 현재 이 섹션 컨테이너의 외부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하고 패딩은 이 섹션 내부 간격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현재 내부 간격 중 상단과 하단에 15% 간격이 적용되어 있고 이를 10%로 줄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섹션 컨테이너에 대해 살펴봤고 안에 래퍼 컨테이너를 클릭하세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방향이 현재 아래 방향으로 선택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요소들이 세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요소들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아래 방향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간격 옵션은 각 요소들 사이 간격을 의미하고 15픽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완료했다면 고급 탭을 클릭하세요. 현재 패딩 값이 오른쪽으로 50%가 적용되어 있고 이를 통해 오른쪽 공간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패딩을 55%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기기에서도 잘 나오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단의 태블릿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패딩 값을 보면 오른쪽에 40%로 적용되어 있고 텍스트가 더 잘 나오도록 25%로 줄이겠습니다. 상단의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오른쪽 패딩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고 모바일에서는 전체 너비를 차지하며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옵션 값 오른편에 기기 아이콘이 나오면 각 기기별로 다르게 설정 값을 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기기에서 잘 나오도록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데스크톱 버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컨텐츠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텍스트 요소를 클릭하세요. 이 요소는 제목 요소로 확인할 수 있고 HTML 태그를 통해 H1으로 가장 큰 제목 요소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목 입력창을 통해 직관적으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변경 후 아래 텍스트도 클릭하세요. 동일하게 제목 요소로 확인할 수 있고 H3 태그로 H1보다 작은 요소로 이해할 수 있으며 편집해 보겠습니다. 아래 버튼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버튼이 속한 컨테이너 전체를 삭제한 뒤 처음부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뒤 삭제를 클릭하세요. 왼쪽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레이아웃에서 컨테이너 요소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래퍼 컨테이너 안에 추가하세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뒤 추가한 컨테이너 안에 단추 요소를 2개 추가하세요. 세로로 배치된 버튼을 확인할 수 있고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클릭하세요. 방향 옵션에서 오른쪽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제 버튼을 편집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버튼 텍스트는 이곳에서 편집이 가능하고 텍스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클릭 시 이동되길 원하는 링크는 이곳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배치된 버튼을 클릭한 후 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버튼 색상을 다르게 변경하기 위해 스타일 탭을 클릭하세요. 텍스트 색상은 글로벌 아이콘을 클릭한 뒤 검정색 테마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배경 색상은 글로벌 아이콘을 클릭한 뒤 흰색 테마 색상을 선택하겠습니다. 버튼 편집을 완료했으면 모바일 버전에서도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단의 모바일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버튼 너비가 모바일 화면에 맞도록 넓히려면 우선 버튼 컨테이너를 클릭하세요. 방향을 모바일 버전에서는 아래 방향으로 변경하고 다시 버튼을 클릭하세요. 스타일 탭을 클릭하고 위치 옵션에서 스트레치 옵션을 클릭하세요. 다른 버튼도 동일하게 변경하세요. 편집 완료 후 다시 데스크톱 버전으로 변경하세요. 여기까지 히어로 배너 섹션 편집을 완료했고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섹션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조부터 파악해보면 전체 섹션 컨테이너가 있고 세로 방향으로 요소를 배치하는 래퍼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아래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고 이는 요소들을 가로로 배열하기 위해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고 이미지가 나온 요소는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간격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아래 컨테이너 바깥 상단 여백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고 확인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클릭한 뒤 고급 탭을 클릭하세요. 상단에 50픽셀이 적용되어 있고 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최소 높이를 보면 500픽셀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통해 현재 배너 높이가 500픽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높이를 40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각 배너 컨테이너를 클릭하세요. 현재 배너 컨테이너 안에 배치된 컨텐츠가 하단에 배치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중앙에 배치하려면 컨텐츠 맞춤에서 중앙 아이콘을 클릭해서 중앙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소 간격은 좀 더 넓히기 위해 3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배경 이미지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스타일 탭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이전에 배웠던 방식대로 배경 편집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요소와 버튼, 그리고 나머지 배너들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섹션은 추천 제품을 보여주는 섹션입니다. 먼저 제목 타이틀을 선택한 뒤 텍스트를 변경하겠습니다. 제목 아래 보면 라인이 있고 편집하기 위해 클릭하세요. 이 요소는 분리자라는 요소로 컨텐츠를 단순히 구분하거나 스타일 편집을 통해 강조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강조 효과를 더하기 위해 분리자 스타일 옵션을 클릭해보면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고 지그재그를 선택하겠습니다. 폭은 120픽셀로 변경하고 스타일 탭을 클릭하세요. 두껍게 만들기 위해 무게를 5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그재그 분리자를 완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이 나온 요소를 클릭해보면 쇼트코드라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트코드는 워드프레스 기능이나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간단한 코드 한 줄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코드를 통해 제품을 불러온 곳이고 쇼트코드와 관련해서 예제를 확인하기 위해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여기 쇼코드 예제를 보면 추천 상품부터 할인 상품, 최신 상품, 그리고 특정 카테고리까지 어떻게 부를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제로 할인 상품을 한 줄에 2개씩 최대 2개만 가져오는 쇼코드를 복사 후 붙여넣겠습니다. 복사 후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쇼코드 입력란에 기존 코드를 지우고 붙여넣기 하세요. 결과적으로 현재 할인하는 제품 2개를 불러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제품을 원하는 만큼 불러올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추천 상품을 불러오도록 숏코드를 되돌리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섹션은 이전에 히어로 배너를 편집할 때 살펴봤던 것과 같이 배경 이미지부터 텍스트 그리고 버튼 요소까지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단순히 텍스트만 빠르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요소를 클릭해보면 이미지 상자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나온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미지, 제목, 설명을 입력해서 편집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스타일 탭을 클릭해보면 이미지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왼쪽으로 변경하면 이미지를 왼쪽에 배치하게 됩니다. 이미지 간격을 25픽셀로 변경하고 컨텐츠 간격을 10픽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치와 간격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이미지 폭을 25%로 늘려서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텍스트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페이지 편집을 모두 완료했고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워드프레스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에서는 제휴 상품을 등록하고 컨텐츠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상품을 추가하기 전에 새 상품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상품을 추가한 이후에 상품 카테고리를 사이트 메뉴에 추가하는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상품 카테고리부터 추가하기 위해 상품 메뉴에서 카테고리를 클릭하세요. 기존에 추가되어 있는 상품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고 예제로 신발 카테고리를 추가하기 위해 이름은 슈즈로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슬러그는 신발 카테고리 페이지로 나올 주소로 동일하게 슈즈로 입력하겠습니다. 설명 부분은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에 함께 나오는 부분으로 생략해도 되지만 예제로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썸네일은 카테고리 목록을 보여주려고 할 때 나오는 대표 이미지로 단순히 신발 이미지로 예제로 추가하겠습니다. 완료했다면 새로운 카테고리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새 신발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새 상품을 추가하기 위해 왼편의 상품에서 새 상품 추가하기를 클릭하세요. 예제로 스니커즈 신발을 추가하기 위해 상품 이름은 베이직 화이트 스니커즈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곳에는 상세한 상품 설명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먼저 예제로 심플한 설명과 이미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상품 설명을 어떻게 작성해서 사람들에게 어필할지에 대해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상품 글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어떤 자신만의 고유한 컨텐츠 없이 작성한다면 빈약한 제휴 페이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사 붙이기 수준의 품질보다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컨텐츠를 작성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필요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데이터는 제휴 상품이기 때문에 외부 연계 상품으로 변경하세요. 일반 탭을 통해 상품 URL이 나오고 구매 버튼에 들어갈 텍스트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품 URL 입력란에는 예를 들어 쿠팡 파트너스, 알리익스프레스 또는 테무 제휴 프로그램과 같은 곳에서 발급받은 나만의 상품 링크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어떤 제휴 프로그램을 진행하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은 항상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제휴 제품을 홍보하며 수익을 창출하기 전에 어떤 정책이 있고 자신이 하려는 방식이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지 꼭 확인하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버튼 텍스트 같은 경우는 쿠팡 파트너스를 통한 쿠팡 제품이라면 쿠팡에서 확인하기로 입력하겠습니다. 아래 가격은 정상 가격과 할인을 한다면 할인된 가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정상 가격은 100달러로 입력하며 할인된 가격은 80달러로 입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화 옵션을 변경하려면 왼쪽에 쿠커머스 메뉴에서 설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상품에서 추천할 만한 연관 상품도 있다면 탭 중에서 연결된 상품을 클릭하세요. 이곳에서 등록된 상품 중 검색해서 추가할 수 있고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신발을 예제로 추가하겠습니다. 제품 오른편에 나오는 요약된 상품 설명은 이곳에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제로 입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제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광고 표시 문구를 공개할 땐 요약문을 통해 공개해도 되겠습니다. 입력을 완료했으면 상단으로 올라간 뒤 오른편에 나온 대표 상품 이미지도 추가하기 위해 상품 이미지 설정을 클릭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아래 상품 갤러리는 사람들이 슬라이드를 통해 제품을 살펴볼 수 있는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기 위해 클릭한 뒤 상품 이미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래 상품 카테고리는 슈즈에 체크하세요. 상품 태그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추가하면 되겠고 관련 정보를 모두 입력했다면 상단에 올라가서 공개 버튼을 통해 제품을 등록하겠습니다. 사이트 메뉴에 상품 카테고리를 추가하기 위해 모양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편집할 메뉴 옵션 중 주 메뉴를 선택하세요. 현재 상품 카테고리 메뉴가 안 나와 있다면 오른쪽 상단에 화면 옵션을 클릭한 뒤 상품 카테고리에 체크하세요. 다시 내려가서 확인해 보면 상품 카테고리가 추가되었고 클릭한 뒤 모두 보기를 클릭하세요. 슈즈를 선택한 뒤 메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슈즈 메뉴 위치를 맨 다음으로 변경하기 위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완료되었다면 메뉴 저장 버튼을 클릭하세요.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추가된 슈즈 메뉴를 클릭하세요. 추가했던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할인 가격을 추가했기 때문에 할인된 상태로 나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클릭하세요. 이곳에 상품 요약 설명이 나오고 버튼 텍스트도 입력한 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 외에 갤러리 이미지도 추가되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상세 설명 창이 나오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면 추가했던 연관 상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품 등록을 완료했고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이번 단계는 쇼핑몰 사이트에 블로그를 추가하는 단계입니다. 블로그를 추가한 뒤 운영하기에 앞서 이전에 제작한 영상 중 구글 SEO 핵심 5가지 영상을 보면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워드프레스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이 페이지를 블로그 페이지로 지정하기 위해 왼쪽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모양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하세요. 홈페이지 설정을 클릭하고 글 페이지에서 추가했던 블로그 페이지를 선택하세요. 여기 나온 화면과 같이 글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등록되는 블로그 페이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저장하기 위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페이지를 편집하기 위해 뒤로 나간 뒤 게시물 유형을 클릭하세요. 현재 이 페이지는 블로그 페이지로 블로그 글 보관함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블로그 레이아웃이 나오고 그리드 레이아웃을 클릭하세요. 전형적인 블로그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대로 목록 또는 커버 형태 중 자유롭게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드 형태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글 구조가 나오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요소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나오도록 포스트 메타와 덜기 요소를 비활성화하겠습니다. 디자인 부분도 편집하려면 상단으로 올라가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둥근 모서리 옵션이 나오고 전체 10픽셀씩 추가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적용하겠습니다. 글 제목 크기는 너무 크다고 판단되어 22픽셀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블로그 페이지 편집이 가능하고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글을 클릭하세요. 여기 블로그 단일 글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뒤로 나간 뒤 단일 글을 클릭하세요. 블로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폭부터 줄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컨텐츠 폭 옵션에서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세요. 폭은 850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여기 내부 간격을 줄이기 위해 상단에 올라가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내부 옵션에서 전체 60픽셀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블로그 글 아래 관련 포스트가 나오도록 추가하기 위해 제너럴 탭을 클릭하세요. 아래로 내려가면 나오는 관련 게시물을 활성화하세요. 관련 게시물이 추가되었고 타이틀은 이 글도 읽어보세요라고 변경하겠습니다. 관련 글은 3개가 나오도록 변경하고 그리드 열 또한 한 줄에 나오도록 세 열로 변경하겠습니다. 글 쿼리를 클릭하면 관련 포스트 기준이 카테고리인지 태그인지 설정 가능하고 정렬 기준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유지한 채로 창을 닫아주세요. 글 구조 같은 경우는 메타 부분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크기도 변경하기 위해 상단으로 올라가서 디자인 탭을 클릭하세요. 섹션 제목 크기는 줄이기 위해 24픽셀로 변경하겠습니다. 글 제목도 18픽셀로 줄이고 간격은 1.5로 늘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편집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장하려면 공개 버튼을 클릭하세요. 마지막으로 블로그 페이지를 헤더 상단에 있는 보조 메뉴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관리자 페이지로 나가주세요. 모형에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편집할 메뉴 선택 옵션에서 보조 메뉴를 클릭한 뒤 선택 버튼을 클릭하세요. 페이지에서 모두 보기를 클릭하고 글 페이지로 설정된 블로그를 선택한 뒤 메뉴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세요. About 밑으로 옮긴 뒤 메뉴 저장 버튼을 통해 저장하세요.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방문하세요. 보조 메뉴에 추가된 블로그 메뉴를 클릭하세요. 편집한 블로그 페이지가 성공적으로 나왔습니다. 가이드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완료된 사항에 모두 체크하세요. 여기까지 어떻게 제휴 쇼핑몰을 만들고 페이지를 어떻게 편집하고 제품을 어떻게 등록하며 마지막으로 블로그 추가까지 모든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와 같은 영상을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싶다면 영상 아래 이메일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